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역사 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전 전시 연계 행사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학연구실장 김일랑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구준해요.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전시는 광주 시립미술관과 독일 칼스루에 있는 ZKM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전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아트의 매체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예측해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ZKM 소장품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미디어 아트 거장 64명의 95점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디어 아트 역사 60년의 흐름을 모두 조망해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전시일 것입니다. 이 전시 연계 행사로 지난 7일에는 기술자문 테크니션 우리 크리스티안 롤케가 지역의 영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테크니션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디어 아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15일 날은 또 우리 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기획자 클라라 룽게가 ZKM 미디어 아트 소장품으로 본 예술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ZKM 학예연구실장이십니다. 필립 지글러께서 바이오필리아 기반의 기관을 향하여 ZKM 향후 프로젝트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자 필립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필립 지글러는 ZKM 큐레이터이자 학예실장입니다. 2012년부터 ZKM에서 여러 전시회를 기획하고 공동 기획했습니다. 특히 퓨처 퍼펙트 독일의 현대미술이라는 타이틀의 전시는 필립 지글러가 공동 기획해서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세네갈 등 여러 나라에서 선보여지기도 했습니다. ZKM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다양한 갤러리, 기관 및 예술 공간에서 전시를 기획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현대미술 프로젝트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미디어 아티스트 김순기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김순기와 독일 미디어 아티스트 발터 지에르스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잡지, 현대미술에 대한 기사와 에세이를 기고했으며 여러 출판물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필립 지글러는 슈투트가르트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분은 광주 지역 소재 대안공간 바림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민형 대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kind introduc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to you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Writing the History of the Future with Key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the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in Karlsruhe. In view of the extremely difficult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corporations due to COVID-19, the closed borders and the logistical difficulties we had to face, one can only be thankful to everyone involved in this joint project for having realized this exhibition despite all those very big difficulties.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저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광주시립미술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전시를 미래 역사 쓰기라는 전시를 같이 오픈하는 자리에 토크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국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국경도 봉쇄가 되고 여러 가지 물자도 그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정말 감사밖에 드릴 일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려움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The last time I was in Gwangju was in the fall of 2019. Then at the invitation of the city of Gwangju to attend a conference as part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of Media Arts Network. Karlsruhe had just applied at that time to become a member of the Cities of Media Art cluster. Gwangju strongly supported that successful application, and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wangju Art Museum and the ZKM was agreed upon there. 제가 저번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2019년 가을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광주가 초대를 해주어서 유네스코 크리에이티브 그 창조도시에 컨퍼런스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칼스루에라는 도시가 이 미디어 아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막 지원을 했을 때이고, 그때 광주가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 지원이 잘 통과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립미술관과 ZKM 사이에서도 어떤 협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Well, ZKM has a long history and a relation with Korea. Already in the past, we realized many exhibitions, including Korean artists and partners. We collaborate also with other Asian countries, but especially we made exhibitions with partners from Korea. To name only a few, I want to remind on the last survey show we realized in 2007 at the ZKM. Thermocline of Art, New Asian Waves, an exhibition with more than 117 artists representing 20 Asian countries from the Middle East to Far East, from Southeast Asia to Near East and Central Asia. It was co-curated at the time by the late Korean curator Won-il Ri, who served amongst others as the head of the executive team of the 3rd Gwangju Biennial and who passed away in 2010, much too early. ZKM은 한국과 오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의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물론 파트너가 많았지만 특히 한국과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ZKM에서 2007년에 있었던 큰 서베이 쇼 전시였는데요. 거기에서 제목은 이제 예술의 변론층, 새로운 아시아의 물결이라는 전시에서 20개국의 아시아 나라의 117명의 아티스트를 저희가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부터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여러 아시아의 전역에 거쳐서 작가님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었고,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원일이라는 큐레이터분, 그 당시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행정팀의 전시팀의 수장을 맡고 계셨던 이원일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2010년도에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분이지만 저희는 이제 그분과 굉장히 협력해서 좋은 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n 2013, Move on Asia took place at the ZKM, a large survey show on video art in Asia, which was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the Loop Alternative Space in Seoul, and co-curated by the well-known Korean media art curator and now director of the Ulsan Museum of Art, Jin-Suk Soo. 2013년에는 ZKM에서 Move on 아시아라는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비디오 아트들을 모아보자라는 전시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었던 그 대한공간 루프에 계시던 그 당시에 지금 현재로는 울산 시립미술관의 관장님이시자 당시에 거기 대한공간의 큐레이터였던 서진석 선생님, 그리고 잘 알려진 미디어 아트 관련한 큐레이터 잘 알려주신 그 분이 저희와 많이 협력을 해서 전시를 도와주셨습니다. In 2018 and 19, the exhibition Edge of Now was organized first at the Nam Chung Paik Art Center in Korea, then at the Kronos Art Center in Shanghai, and then it traveled to the ZKM. In the exhibition, 3 young nominated artists from Korea, China, and Germany were shown, and the Korean artist was Kim Hee-jeon,
a video artist from Seoul whose work deals with the observation of global change through the trajectory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2018년, 2019년에는 엣지 오브 나우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한국의 백남준 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고 그 이후에 상하이의 프로너스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전시됐고 그 다음에 ZKM을 전시했습니다. 이때 그 한국이랑 중국이랑 독일에서 한 명씩 3명의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전시였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참여하셨던 작가님은 김희천 작가님, 비디오 아티스트는 김희천 작가님이고 기술 발달의 궤적에 따른 여러 국제경의 관찰들을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And just this year, from July to October, the exhibition Open Codes Network Commons was shown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I will come back to this exhibition later. And next year, we will do an exchange of exhibitions with the Museum of Modern Art and Contemporary Art in Seoul. At ZKM, the Korean media artist Song Woo Kim will be shown in an extensive retrospective, a show which took place at the MMCA in 2019. And at the MMCA, in return, the artist Peter Weibel, who is also the CEO of ZKM, will be represented for the first time with a large survey show in Asia. 그리고 올해만 해도 7월부터 10월까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오픈코드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렉처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전시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과도 전시를 교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ZKM에서는 김순기 미디어 아티스트에 주목을 하면서 그분의 회고를 돌아보는 그런 전시를 하려고 했고, 이 전시는 사실 201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였고, 그때 이제 피터 바이벨이라고 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지금 ZKM의 CEO이기도 한 피터 바이벨이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에 소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In fall of 2019, the director of the GMA, Mr. Jun Song-bo, visited the ZKM and was able to see the ZKM's presentation of its collection. Like here in Gwangju, in the current exhibition, the aim of this exhibition at the ZKM was to show the transformation of art in the face of changing technology of production, reception and distribution in the 20th and 21st century. Many artists anticipated aesthetic, media and social practices and wrote,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future. 네, 2019년 가을에 이 광주 시립미술관의 디렉터이신 전승보 관장님이 ZKM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ZKM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콜렉션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처럼 이러한 전시는 사실은 제작과 감상과 배급의 방법이 계속 달라져가는 이런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술에서 특히 20세기, 21세기에 있어서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를 콜렉션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어떤 미학적인 거, 그리고 매체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실천들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래의 역사를 바꿔가는 그런 기점이 됩니다. And in the pictures you see here, you just can have a few impressions of how the exhibition at the ZKM looked, also including the Noah's Ark, a very big installation by Nam June Paik, which he produced for the ZKM.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ZKM에서 어떻게 전시되고 콜렉션이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의 대략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가운데 보시는 큰 노아의 방주는 이제 ZKM을 위해서 백남준 작가가 만든 것입니다. In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institution where I work, the ZKM in Karlsruhe, and to the co-creative and cooperative methods of curating that we have developed for the exhibition in our institution, but also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over the last few years. For us, this focus on participatory, collective ways of working has much to do with our belief that museums today
are no longer just collection of objects, but rather have the potential to act as assemblies for people. 제가 오늘 할 발표에 있어서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ZKM, 칼스루에 있는 ZKM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큐레이션을 하는지,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어떻게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지도 물론 소개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나 그런 독일 바깥에 있는 그런 공간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콜라보를 해왔는지, 협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참여를 염두에 두고 서로 공동적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런 작품들만 컬렉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거기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뮤지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We all realize that our present is shaped by great uncertainties. We are in a time of crisis in which we experience every day how fragile and threatened life on our planet Earth is. Ongoing digitization, a globalizing world, the consequences of the climate crisis, the rise of populism, totalitarianism, and the widespread skepticism about scientific evidence are changing our lives in a fundamental way. On the one hand, there is science, and ever mor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cally with all its seemingly unlimited possibilities and promis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poverty, social injustice, environmental pollution, forced migration, and the extinction of species.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것이 매우 많은 불확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처럼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매일매일 굉장히 살기 힘들고 그러면 생명을 연속할 수 없는 그런 지구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런 세계화의 상황에,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도 있고 포퓰리즘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주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회의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과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능성과 약속들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는 계속 변해가고, 그 사람들이 난민과 같이 강제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종들이 멸종해가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Well, if art is not understood mainly as a commodity, like in the art market, but if it's seen above all as a tool of knowledge, as a way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 of our time, and if we are not longer define institutions as places for pure entertainment, where objects of art are collected, but rather as a public space where people share experience, where they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exchange ideas, if we think of institutions as places where people can imagine alternative futures, then we can see the potential of that art and media art and its exhibiting institutions in particular have. 예술이라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트 시장에서처럼 예술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어떤 물건처럼 상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제가 아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식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해 나가는 그런 곳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술이나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이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전시를 만든다면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edia art is a socially engaged form of art, mapping constantly the impact of technology on societies,
pointing out already existing technology-driven scenarios or suggesting fictional ones, which are already contributing to social change or may do so in the future. Media art, with its expanded interdisciplinary concepts, with its connec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opens up new perspectives and provid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today's debate on sustainable change and societal transformation.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술이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나리오가 현재가 아니더라도 가상일 것이라도 상관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디어 아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 아니면 그런 변화가 있을 만한 미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는 더 확장되어야 하고 더 다원적이 되어야 하고 훨씬 더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사회가 가까워지는 그런 역할을 미디어 아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시점을 열어준다든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그런 사회적 변화에 의미 있는 그런 공헌을 미디어 아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 ZKM sees itself since more than 30 years as a place for discourse, debate and thinking, which in multiple responses to current changes in politics, science and society. The ZKM has always been a place where themes that determine humanity's existence were discussed. Since the pandemic, ZKM hosts a program of biophilia, about which I will speak today, dedicated to the diversity of life on our planet at the intersection of art and science. ZKM에서는 이제 벌써 ZKM 공간이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계속 어떤 담론을 제시하고 토론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곳으로 기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치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ZKM은 항상 어떤 그 사람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가능성에 두고 그것을 주제로 많은 전시를 꾸려왔었는데요. 많은 프로젝트를 꾸려왔었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바이오필리아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삶의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성에서 어떻게 예술과 과학이 접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Founded more than 30 years ago, the ZKM is a globally known art institution in the field of media art. The ZKM stands for the intersection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ulture of the digital age. 네, 30년이 넘는 동안 ZKM은 미디어 아트의 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왔는데요. ZKM은 예술, 과학, 기술, 사회, 그리고 이런 디지털 시대의 문화를 다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Combining exhibition and events, research and production, collection and archives, the ZKM is much more than a museum in the traditional sense. It is a laboratory for the future where all forms of art can be experienced, from oil paintings to digital art, net art and NFTs. Because of its mission, the ZKM,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of Arts and Design, with which we share one building, is often referred to as a digital Bauhaus. 전시랑 이벤트, 그리고 연구, 제작, 콜렉션, 아카이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ZKM이 수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미술관에서 넘어선 범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미술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실험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예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될 수 있고 융화부터 디지털 아트, 인터넷 아트, NFT까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ZKM은 바로 같은 빌딩을 공유하고 있는 미대랑도 미술대학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바우하우스다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Well, as we are interested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we think it is necessary for artists today to be able to understand, use and critically examine current technology. This means especially digital technologies, because nowadays, in face of the described threats,
the scope of art can no longer be self-referential. Art should be no longer mainly concerned with formal aesthetic questions, but instead it should take up on socially relevant themes, current discourses, and disciplines in other fields. Artists today deal with politics, with science, with ecology, with justice and technologies. We see that the field of art and science are more and more blurring. Artists work like scientists, like investigative journalists. Their studios resemble labs. Artists and scientists are using the same tools. Art is therefore not just a powerful language, it's therefore a powerful language to understand the world we live in. 저희가 이제 그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술가들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술들을 더 비평적으로 사용하고 실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 때 더 이상 자기 창조적으로 자기 안에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미학적인 것, 그런 것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연관이 있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지금 어떤 담론이 오가는지, 다른 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고, 오늘날의 많은 아티스트들은 정치, 과학, 그리고 생명,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문제, 기술에 대한 문제를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예술과 과학에 접점하는 그런 공간들이 그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거의 과학자와 다름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저널리스트처럼 작업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작업실이 실험실이 되기도 하고 진짜 실험하는 사람들과 같은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ZKM is located in Karlsruhe, a mid-sized southwestern German town with around 300,000 inhabitants. The city of Karlsruhe, since 2019, is part of the UNESCO Creative City Network in the field of media art at Gwangju, and is the home of the highest federal court in Germany. And here, Gwangju is the city of democracy in Korea. Karlsruhe is the city of justice and law in Germany. 네, ZKM은 칼스루헤라는 도시에 제가 이게 안 보죠. 안 꽂히네요. 네, ZKM은 칼스루헤라는 독일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중간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칼스루헤라는 도시는 201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특히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광주가 이제 민주주의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칼스루헤에도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칼스루헤도 뭔가 정의의 도시, 법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o, the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is the oldest technical university in Germany, and today the German university with the highest level of research in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In 1886, the scientist Heinrich Hertz proved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Karlsruhe the existence of the electromagnetic waves. Thi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founding moments of radio technology and the wireles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he basis of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네,
네, 칼스루에 이제 또 기술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KIT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관련한 테크니컬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많은 독일의 대학 중에서도 이런 엔지니어나 자연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로 꼽히고 있고요. 이 학교는 1886년에 독일의 과학자인 하이니히 헤르츠가 테크니컬 학교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게 나중에 KIT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 전조가 되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헤르츠라는 과학자가 전자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라디오 기술이라든지 무선 정보 전달 기술 같은 것들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나 통신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o give you some facts and figures about the ZKM, the ZKM is funded in equal parts by the city of Karlsruhe and the state of Baden-Württemberg, and now has around 120 employees working in the various departments of the ZKM. The exhibition space is about 15,000 square meters, so very large, and every year the ZKM organizes around 10 to 15 exhibitions in different sizes, from large group exhibitions to smaller presentations, and at least as many projects externally or internationally. In addition, we host events such as concerts, screenings, lectures, and symposia, which are taking place since Corona, mostly online. Before Corona, the ZKM had about 230,000 visitors every year. After the long month of the lockdown last year, when cultural institutions had to close for more than half a year, the visitor numbers are not as high as before as before Corona, but you really feel how desperately culture was needed and is now being embraced again by the audience. 네, 그래서 ZKM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사실이나 숫자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 ZKM은 일단 그 지원 자금의 출처 자체가 칼스루에 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시가 속해 있는 바덴-뷰르텐버그라고 하는 주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각 다른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시 공간 자체는 15,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공간으로 ZKM에서는 매년 10개에서 15개의 전시를 큰 전시부터 작은 전시까지 매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콘서트라든지 스크리닝이라든지 상영회라든지 아니면 강의 프로그램, 심포지엄 같은 것들도 계속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ZKM에 매년 23만 명 정도 되는 관객들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봉쇄가 계속되면서 여러 기관들이 문화공간들이 문을 다 닫았고 6개월 이상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방문객이 그 코로나 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이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이런 공간에 오고 싶어 하는지를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ince 1999, the ZKM has been directed by the Austrian media artist, curator and theorist Peter Weibel, who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figures in media arts. The ZKM and Peter Weibel, as editor, are known for very extensive publications, which frequently appear following the exhibitions with international renowned art and science publishers, such as the MIT Press in the US. Some of the ZKM's publications have become standard and reference works in their field, and since they are almost all published in English, have a worldwide circulation.
1999년 이후에 ZKM의 오스트리아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 그리고 이론가인 피터 바이벨이 디렉터로 취임하게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디어 아트 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ZKM이랑 피터 바이벨은 굉장히 많은 출판물을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물들이 여러 그 해외 전시나 여러 국제적인 전시에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 예술과 과학을 접목하는 이런 출판물, 예를 들어서 미국의 MIT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ZKM이 출판하는 이런 출판물들이 굉장히 스탠다드가 되고 여러 작품에 참조가 가능한 이런 교과서처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어로 대부분 출판이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Located is the ZKM since 1997 in a landmark industrial building, the former munition factory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hich at the time was amongst the largest munition factories of the world. The length of the building is more than 300 meters. ZKM은 이제 97년부터 여기 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군수품을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2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쓰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수품 공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길이는 300m나 되는데요. The size of its atrium has allowed the ZKM to realize very special exhibitions in scale and scope. Often with spectacular installations, like here you can see in the images with the cloud. This was a real cloud in our museum, or with the Japanese artist Ryohei Ikeda with a big projection, or the sculpture of Kohei Nara, a Japanese sculpture. 네, 그리고 그 전시할 수 있는 가장 중앙 공간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큰 전시나 규모가 큰 전시 이런 것들을 ZKM이 많이 할 수가 있었고 스펙타클한 전시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구름은 진짜 구름인데요. 일본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케다 료지의 작품이기도 하고 이 외에도 조각 작품 많이 만드시는 나와 코헤 같은 작가님들도 초청해서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I will not have the time to talk about the collection of the ZKM today, which is one of the largest media art collection of its kind in the world, and the special focus of the ZKM lies on the preservation of media art. And my colleague Clara already talked about this 2 days ago, and you will also see some of the key works of our collection, including masterpieces of interactive art in the exhibition in the galleries 1 to 6 here in the museum. 제가 이제 ZKM 콜렉션을 전부 다 소개할 시간은 오늘 없지만 저희의 ZKM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아트 콜렉션이 세계에서도 이 미디어 아트 씬에 있어서는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콜렉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콜렉션만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아트의 보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인 클라라가 이틀 전에 여기서 토크를 하면서 이제 저희의 콜렉션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거라고 보지만 이 전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에서도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나 이런 여러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보존되고 전시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I also can only briefly mention the ZKM Herzlab. The Herzlab is our research and production department at the ZKM, a transdisciplinary platform for artistic productions and media technology research in the field of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nsor-supported environments. The Herzlab gives residencies for artists and realizes production with artists working at the ZKM. One of the most prominent work of the Herzlab, which has been shown in numerous exhibitions around the world so far, is the interactive installation Your Code, which is included in the exhibition here and which will be also part of the collection of the Ulsan Art Museum in the future.
네, 그리고 잠시 이제 ZKM 산하에 있는 헤르츠 랩이라는 것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헤르츠 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서치,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는 부서고, 이제 굉장히 다원적인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R, VR,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센서와 같은 여러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의 제작이나 연구를 돕고 있는 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도 제공하고 있어서 ZKM과 함께 일하면서 작가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헤르츠랩에서 만든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이미 전 세계에서 여러 번 보여진 바가 있는 전시지만 인터랙티브 이런 설치 전시로 유어코드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지금 이 광주 시립미술관 전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추후에 울산 시립미술관에 소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Today I would like to focus on exhibitions of the ZKM. In contrast to other players in the field of media art like the Ars Electronica in Linz, Austria, or the Impact Festival in Utrecht in the Netherlands, the ZKM shows exhibitions of media art all year long. So we are not a festival with a duration of only a couple of days, 1 or 2 weeks, but our program or exhibitions often last 6 months or longer and are accompanied by an extensive mediation program. The relatively long duration of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of media artistic work poses particular challenges to the technology used. It is therefore often the ZKM's technical team, together with the artist, that develops a museum presentation form for media artistic works, and then also considers how those works can be permanently preserved in collections.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ZKM의 이제 전시에 주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시를 할 때 작품의 제작과 더불어서 콜렉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들이 이제 콜렉션과 새로운 작품들을 섞어서 계속 전시를 보여주는 것이 ZKM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미디어 아트의 기관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든지 네덜란드 유레히르트의 임팩트 같은 곳들과 달리 다른 점은 ZKM은 전시를 1년 내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하는 그런 페스티벌의 형식도 아니고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전시는 주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좀 도전할 과제가 있는 게 이렇게 긴 프로그램을 여러 그 매개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과 같이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미디어 아티스트로 하여금 그런 기술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할 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전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작품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ZKM의 테크니컬 팀들이 예술가들과 아티스트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미술관에서 그 미디어 아트적인 형식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작품을 어떻게 길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연결되는 지점을 가집니다. Amongst the many exhibitions at the ZKM, which you can browse online on our website at the ZKM, I want also to mention only three of those, which I think are an example for the methodology of ZKM for curating and producing exhibitions. ZKM이 하고 있는 많은 전시들은 다 ZKM 웹사이트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ZKM만의 어떤 큐레이션이나 작품 제작에, 전시 제작에 있어서 방법론이 드러나는 몇 가지 예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The exhibition Open Codes Living in Digital Worlds, which ran from 2017 to 2019 at the ZKM, was designed as an educational department where knowledge exchange and connecting with others were the central part. In its core, it is an exhibition, or it was an exhibition about digital codes and how digital technology shaped our everyday life. The central premise is that one must know about code in order to act self-determinedly in our world. So we wanted to offer a platform for learning and exchange knowledge about code and digital practices connected to it.
대표적인 전시로는 지금 보시는 오픈 코즈라는 전시인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ZKM에서 전시가 되었고, 특히 이 전시의 특별한 점은 교육팀에서 이 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팀에서 어떤 지식을 교환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 가져가면서 이런 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전시는 이제 디지털 코드와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삶에 있는 그런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시인데,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코드를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상정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배워갈 수 있는, 특히 코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이게 그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So, the exhibition designed back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hierarchical museum space. Our concept was to create a so-called fourth space, mixing elements of a library, of a cafe, a lounge, and a lab. Open Code was a maker and co-working space which included places of rest and recreation with free drinks, table tennis and table football, couches, plants, water coolers, and coffee machines. In its way, people felt really at home at ZKM and encouraged to engage with the content of the exhibition. A very important step and very early on in developing the exhibition was to connect with local communities who already were experts on coding. Our main questions in the beginning was, what do they need from us in order to use our exhibition space and engage in the knowledge platform? 네, 이 전시의 이 디자인 자체는 그런 위계적인 미술관의 공간을 뒤엎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아이디어는 제4의 공간을 만든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4의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미술관에 있는 도서관이나 뭐 카페나 라운지 공간, 그리고 이런 실험실 공간들의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이 오픈 코드라는 전시는 이러한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미술관에 왔을 때 미술 감상하는 공간 이외에 쉬거나 이제 조금 뭐 목을 축이거나 하는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전시로 가지고 온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료가 무료라든지, 탁구대가 있다든지,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있다든지, 뭐 소파가 있다든지, 식물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쉬는 공간들, 커피 머신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같이 제4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ZKM에 있으면서 좀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런 상황 자체를 어떤 미술의 감상과 연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전시를 사실 처음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코딩에 대한 전시이기 때문에 그 코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로컬의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질문했던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이 공간에 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So it was quite funny because when we asked them what they would need from us to use our exhibition space to engage in a knowledge platform, their first requests were things like free coffee, free Wi-Fi, free entrance, longer opening hours, and sofas. As a public art institution, with all the regulations of a museum, we are really struggled with these requests because they went against many conventions of a museum space. But being open to exchange the needs with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ies really changed us also as an institution. We hosted many workshops and discussions together, and the local community started using the museum space as their own, organizing their regular meetings inside the exhibition.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당위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지식을 공유하느냐라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처음에 그럼 왜 여기 와서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배워보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말한 게 커피가 무료인 거, 와이파이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입장료가 없는 거, 그리고 더 길게 오픈하는 거, 그리고 뭐 소파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공예술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미술관으로서 따라야 되는 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리퀘스트를 받은 걸 다 해결하기가 사실 저희의 일반적인 어떤 루틴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로컬의 커뮤니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기관으로서의 저희의 태도도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워크숍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토론을 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컬의 공동체들이 저희 미술관의 공간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만나는 공간들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So the museum was truly alive and became the place of an open source community where people became, by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more competent, creative and knowledgeable. Everybody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host an event or to lecture in the exhibition. Like this, knowledge could be shared and the museum space became a platform of exchange.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간이 굉장히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더 자신감 있는 아이디어, 더 새로운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렉처를 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의 교환, 지식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으로 미술관이 기능했다. 그런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Open Codes has not only taken place at the ZKM, but meanwhile also in Mumbai, in Shanghai, Berlin, Bilbao, and this summer at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in Gyeonggi. In the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t was very important to us that it is not a finished exhibition that is exported or that would travel, but that it's rather a concept or method that we share, that the exhibition is developed locally with the involvement of local stakeholders, universities, artists, coders, and thus reflect local discourses and necessities. 네, 그래서 이 오픈코드라는 전시는 ZKM에서만 한 게 아니라 뭄바이, 상하이, 베를린, 빌바오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전시가 순회했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백남준 미술관의 아트센터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KM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것은 어떤 완결된 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수출을 하듯이 완성해서 보내는 그런 전시가 아니라 이런 컨셉이나 방법론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시들이 그 로컬에 가서 서로 다르게 디벨롭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로컬의 상황,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학교가 있나, 어떤 아티스트가 있나, 어떤 이 미술관의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코더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그 로컬의 상황과 그 니즈를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lso digitization concerns us all and changes society everywhere in the world. It takes place against different backgrounds. A relationship to people's life is only given in an exhibition if the issues dealt with are not abstract but very concrete, that they reflect on the realities of the audience.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는 것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공간이나 서로 다른 배경에서 전시가 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런 전시가 일어나는 그곳의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이 어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관객들이 원하는 것, 그 현재 상황 같은 것을 이 전시에 잘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In the image you see a timeline of the digital development, and on each marker you could then access a video
which marked a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which shaped our lives.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그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방점을 찍었던 것들을 기록해놓고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o truly, the people lives also is the exhibition Critical Zones Observatory for the Earthly Politics at the ZKM. 또 다른 전시의 예시, 사람들의 삶에 깊게 관련이 있는 그런 미디어 아트 전시로서의 예시는 지금 보여드리는 임계 영역이라는 전시입니다. So that was the trailer of the exhibition. Because the exhibition was prepared by the philosopher Bruno Latour and Peter Weibel, the CEO of the ZKM, and a study group at the local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Karlsruhe. 네, 그 방금 보신 게 이제 그 임계 영역 지구적 장치를 위한 전망소라는 전시의 트레일러를 예고편을 보셨고요. 이 전시는 이제 철학자 브루노 라투르와 아까 말씀드린 피터 바이벨이 공동으로 만든 전시고, 그리고 이제 협업자로서 이제 칼스루에 있는 대학교 미대와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It opened with a streamed festival and a digital platform in the first wave of the corona pandemic in May 2020, and the show is still running until January 22 at the ZKM. 네, 이 전시는 라이브 스트리밍 되는 그 페스티벌로 열렸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그 1차로 터졌을 때,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ZKM의 전시로 나오고 있고, 전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고, 2022년 1월까지 전시는 계속됩니다. The exhibition addresses with stunning works of art, with scientific objects, and again a large outreach program, the critical condition of the Earth against the backdrop of multiple ecological crises and the dramatically accelerating pace of the global warming. 이 전시는 여러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온 전시인데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오브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연계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주제에 있어서는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위기적인 상황, 그리고 생태 위기들, 그리고 그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의 온실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aims of the exhibition is to make us realize that the image of the blue marble, as seen here, is a modernist imaginatio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reality. Because we do not see the world from the space, as we are not Elon Musk or Jeff Bezos, but we are always on its surface, and this surface is extremely thin. 이 전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보신 아까 그 지구본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이런 근대적인 상상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지구본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전시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뷰로, 우주에서 보는 뷰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표면에 있고 그 표면이라는 건 굉장히 얇다라고 하는 걸 이 전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term critical zone is used in science to describe the thin, fragile skin of the Earth on which life is possible. As a so-called Gedankenausstellung in German, a thought exhibition or experiment in which new perspectives on our embeddedness in the Earth critical zones are tested. This and increasingly scientists, artists, activists, politicians and citizens are realizing nowadays that society is not centered solely on humanity and the needs of humans, but it has to become earthly again if we want to survive on this planet. 이 임계 영역 크리티컬 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 지구를 보았을 때 그 지구의 밑표면에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있는 굉장히 얇은 얇은 그 피부의 연약한 그 부분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얇은 연약한 부분을 뜻하는 말이 임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전시는 독일어로 게단켄 아우슈텔룽이라고 하는 어떤 사고 전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싶었고 이 안에서 이 지구의 임계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 활동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라는 것이 반드시 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외의 존재들, 다시 우리가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세상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은 전시기도 합니다. The first chapter of the exhibition is titled Starting to Observe the Critical Zones Observatory. And we compare it like this because when a sick person encounters an intensive care unit, the first thing caregivers do are applying multiple instruments to the person to get a good reading of the main variabilities and that will help to monitor the patient's condition. In the same way as in a hospital for humans, it is necessary to devise critical zones observatories for the Earth to monitor all the different parts that compose the fragile and complex domain of the critical zone and to come to understand how the critical zone worked in the past and how it's going to cope in the future with humanity activities. 이 전시는 여러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관찰의 시작, 관찰의 시작점, 임계 영역의 전방대, 전방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이제 사람이 아파서 사람이 아파서 이런 어떤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중환자실 같은 데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몸의 모든 장치를 다 꽂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변수를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모니터들을 환자의 몸에 달아놓고 컨디션을 체크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임계 영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을 관측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지구의 여러 가지 약한 면들, 지금 복잡한 면들, 특히 임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것들을 먼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라는 관측을 하는 것이죠. So this what you see here in the image is the Critical Zones Observatory in Strengbach, represented as an installation by the two French architects Alexandre Arène and Sohail Hajmirbaban.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첫 인스톨레이션은 이것을 슈트렌바흐라고 하는 곳에 두 명의 프랑스 건축가들이 만든 그 작업입니다. In the observatories, the critical zones observatories, very different measurements of the Earth's skin are made, and scientists from different fields work together here. So it's not about specialized knowledge, but about linking knowledge
and often also including indigenous, regional, non-Western knowledge, and to arrive at a more holistic picture of how the Earth and the system works. 네, 그래서 이 관측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임계 영역을 이제 재고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과학자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여러 방법으로 임계 지역의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 예를 들어서 좀 비서구적인 생각들 아니면 원주민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다시금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ccording to Bruno Latour, we must, if we want to change our action, also change our minds and ideas. 네, 철학자 브루노 라투르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So in this exhibition, it's also about finding new cartographies and imaginaries for our planet, like this of the architect Alexandra Arendt, which shows, which represents the diverse and complicated relationships of the system on Earth that define the critical zone. 네,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형으로 지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그런 행성을 다시 한번 지형학적으로 그려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지구 안에 있는 여러 체계들의 복잡한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면서 임계 지역이라고 하는,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A very beautiful representation of those entanglements in the critical zones and the fact that we are not standing outside, but that we are always embedded in the critical zone was created by the American artist Sarah C. in her installation Flashpoint, which you see here in the image. 네, 그래서 이 전시에서 이러한 여러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복잡성, 그런 것, 연관성을 막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작품인데요. 이 임계 영역에서 우리는 바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임계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있었고 이 작업은 이제 미국의 작가인 사라 시의 작업이고 작품 제목은 플래시 포인트입니다. Another chapter is devoted to the question of territory. Because when I ask where you live, we probably answer Korea, Germany, or some other nation state. But however, we must see that also we live in a specific country. We do not live from this country. Even in Korea, we are dependent on many other regions of the world, on raw materials, on imports, and other economic cycles. And in many cases, these are old colonial relationships of exploitation, economic exploitation, but also ecologic exploitation. 다른 이 영역에서 넘어가서 다른 전시의 챕터에서는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지금 어디에서 오셨냐, 어디에 살고 계시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뭐 한국, 독일 이렇게 국가로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 나라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라는 데 종속돼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지역이 있고 다른 뭐 세계도 그렇지만 그 도시에서 살고 그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수출이나 수입들 아니면 여러 경제 상황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꼭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굉장히 식민주의적인 착취나 그런 생태를 착취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So many works in the exhibition are pointing out of those relations. And for example, here the installation by the Swiss artist Julien Chaillier shows how the lithium deposits under the salt lakes in South America are now discovered and used for fostering and fueling the electronic age of mobility.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위스 작가인 지금 줄리안 까리에 작가의 작업에서는 우리가 리튬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미의 어떤 소금 호수에서 얼마나 이 리튬을 우리가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모빌리티에 필요한 기술들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작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And here the work which you see here is by the British-Italian research artist duo Territorial Agency, and they deal also with the raw materials in the deep sea and how now the mining in the deep sea is leading to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destruction of the oceans.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그 영국 이탈리아 계열의 듀오인 테리토리 에이전시라고 하는 두 분의 이제 콜렉티브의 작업인데요. 이분도 비슷하게 이제 심해에 있는 그런 여러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굴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바다를 파괴한다는 그런 이야기에 연결되는 작품을 내셨습니다. So I can't go into the whole exhibition here, but I want to refer to the digital platform of the exhibition. In the wake of the lockdown, the exhibition could not be opened at first, so we offered the artists to redesign their works for the presentation on the internet. We didn't want to just present the physical exhibition on the internet like in a 360-degree documentation. But we wanted to offer a completely unique experience with the possibilities of the digital, and so we recreated all the works of the exhibition anew for the web. 제가 이제 전시를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저희가 이 전시와 관련돼서 만들었던 디지털 플랫폼인데요. 그 처음에 그 봉쇄가 일어났을 때 전시를 오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참여 작가들에게 이 인터넷에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디자인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물리적인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360도 카메라를 쓴다든지 뭐 그대로 갖다 놓는 형식으로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았고, 이 디지털을 통해서 더 새로운 가능성, 디지털만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고, 그래서 작가들이 결론적으로는 작품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디지털용으로, 인터넷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So together with many movements that are engaged in the fight against the destruction of the basis of all our lives, we are trying to establish in the exhibition new types of attention and care for all kind of life forms on Earth. Also, through an extensive educational program in the physical and digital realm, through the digital platform, stream festivals and conferences, the talk series, the digital talk series, Terrestrial University, in other formats, for example on Instagram, we were even able to reach a very large local and international audience despite Corona with the exhibition. Terrestrial University is the name of the platform. 네, 그래서 이러한 전시를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생명체의 종류들, 형식,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하는 전시가 이 전시의 의도이자 목적이었고요. 전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확장된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이건 물리적으로도 디지털에서도 둘 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어떤 스트리밍 베이스의 축제를 연다든지 컨퍼런스를 연다든지 테레스트리얼, 그러니까 영역 대학교 테레스트리얼 유니버시티라는 것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토크 시리즈를 마치 대학교처럼 진행하는 적도 있었고, 인스타그램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So the exhibition again has also changed the ZKM. Sustainability issues and are now discussed much more intensively in the ZKM, and a green team, the so-called green team, has been formed amongst our staff. We now also have an orchard, like you see here,
which the staff takes care in order to at least symbolically reduce the CO2 footprint, which also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especially when we are organizing large exhibitions like Critical Zones, and also like this collection display here at the Guangzhou Museum, they do have, of course, a large CO2 footprint, and we must be also be aware that in this way we are part of the problem. 네, 이 전시는 또 ZKM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ZKM 안에서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린팀이라는 어떤 또 작은 팀을 만들어서 이런 전시를 할 때 적어도 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상징적으로라도 좀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미술관, 그리고 여기 광주 미술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라, 특히 이런 임계 영역 같은 큰 전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So for the future, kind of the staff of the ZKM will take care of those gardens and the nature and the trees and the biodiversity there, all in their free time, as a way of engaging with environment. And like, even if this is maybe at the moment more symbolically, kind of it's also really changed all our actions and also the way we are working. 네, 그래서 이제 ZKM은 앞으로 이후에 물론 전시도 계속하지만 정원을 더 바꾼다든지 그런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하면서 더 많은 어떤 자연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자질구레한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So now when the exhibition will close in the beginning of 22, we are preparing a next step, because it will travel to India in Sri Lanka in collaboration with the Goethe Institute in summer 22, and going also, or will be shown in the cities in India and Sri Lanka also in 23. 네, 그래서 이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곧 끝나지만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인도랑 스리랑카에서 그 지역의 독일 문화원과 협력해서 2023년에 또 이 전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But also, like with open codes, it's not about shipping an entire exhibition. It's more in producing locally with local artists and local theoreticians and thinkers and audiences the content, so that the content matters to the audience and the context where the exhibitions will be shown.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 코드도 사실 전시를 다 만들어서 운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뭐 이제 관객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코더들과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콘텐츠는 다 만들어져 있지만 그 각자의 나라에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전시로 전시가 계속 순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last exhibition I want to mention will open actually tomorrow in Karlsruhe at the ZKM. Based on Critical Zones, we are dedicating these large-scale exhibitions, Biomedia, the age of media with lifelike behaviors, to the question of how life will be changed by technology in the future and how media will increasingly exhibit lifelike behaviors.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사실 ZKM에서 내일 여는 전시인데요. ZKM 그 임계 지점 이후의 전시로 또 굉장히 큰 전시, 바이오미디어, 미디어의 시대와 행동과 같은 삶, 행동과 일치하는 삶이라는 전시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바뀌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전시거든요. The idea of the exhibition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technologies and living beings in the 21st century, with a focus on life simulation through dynamic systems that exhibit lifelike behaviors using interactive digital methods.
네, 이 전시의 아이디어 큰 컨셉은 우리 미디어 그 기술과 21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 어떤 생명체들의 삶의 관계를 다시 조명해보고 분석해보자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우리가 삶과 행동에 기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 다이나믹한 체계들을 보여주고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데 기반하고 있고 인터랙티브나 디지털에 특히 그런 방법론을 많이 써서 보여주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Works of about 60 international artists and artist collective, as well as scientific objects, are presented. They provide an overview of current developments in algorithmic and AI-based art, robotics, quantum theory, and related disciplines, and discourses dealing with computer-simulated life forms, artificial lif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이제 60명팀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들도 같이 수반돼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이라든지 AI 기반의 예술 작품, 로봇 작품, 양자역학에 대한 작품, 여러 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생명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작품들이라든지 인공적인 삶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우러지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So I just go through some examples, images. For example, here the work by Universal Everything, which is an installation where every creature which you see, and it's a moving and self-generating work, will always be new and new resembled, and kind of no creature will look like the other.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에 출품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작품은 Universal Everything이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 생성되는, 자가 생성되는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명체도 똑같은 움직임이나 똑같은 모양새가 없고 계속 변화해 간다는 것, 자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Yeah, other works like here, Bella Petridge on the left-hand side, there's cucumbers which are kind of measured, and then how the plants are growing. This is analyzed via artificial intelligence. 네, 그 다음은 스펠라 페트릭의 작품으로 그 어떤 생명체들 혹은 그 식물들이 움직여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AI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고요. So here we see kind of the exhibition architecture is a moving architecture by the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Research Studio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So it's a reacting organism, a fabric which always, if you move in the space, will react and kind of give new shapes. 네, 그 다음은 이제 움직이는 조각품인데요. 코펜하겐에 있는 시타라는 곳에서, 코펜하겐 대학교에 있는 시타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작품으로 이제 반응형 오가니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이 반응형으로 움직이고, 특히 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천이 이제 새로운 움직임에 계속 반응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with the presented works, we would also like to contribute to reducing prejudices against such technologies as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in Germany, I think in contrast to Korea, very present. 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줌에 있어서 AI와 같은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에 있어서의 적어도 AI와 같은 그런 기술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보려고 하는 것도 줄여보려고 하는 것도 이 전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At the same time, visitors of the exhibition are encouraged to critically examine these technologies and to take a look into the future, in which organic and artificial life forms will be interwoven even more strongly than before with hybrid ecosystems. Our approach here is a bit like we imagine the relationship to technology in Asian countries. Humans and technology do not compete. Our ambition is more to imagine relationship with artificial agents as a mutual interdependencies and entanglements.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이 전시를 보면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유기적이고 혹은 어떤 유기적이거나 혹은 그런 인공적인 삶의 형태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서로 엮여 있는지,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생태 시스템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사실 전통적인 서양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많이 얘기되는 그런 인간과 기술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공적인 그런 주체들과 더 상상적인 많은 가능성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그리고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엮여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Because new methodologies and also new ideas need to be explored to approach the question of how to live in a community of human and technological entities,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profound ecological crisis that we are facing. 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이나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기술적인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전시가 되길 바라면서, 특히 그 안에서도 어떤 생태 위기적인 상황, 여러 종들이 지금 멸종해 가고 있는 상황,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의 재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So this exhibition will travel in the framework of the UNESCO Creative City Networks of Media Art next year to Angers-les-Bains, a French city of media art. And maybe in future it will travel also to other countries.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 전시의 일부를 다른 곳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내년에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랑스의 잉레인-레바인이라는 곳에서 예술센터에서 내년에 보여드리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아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ther projects being developed as part of our biophilic program is a large survey show on the well-known French-Austrian media artist couple Christa Sommerer and Laurent Millenot, who are represented in the exhibition here at the museum with their interactive work, Portrait of a Fly.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필릭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준비된 것으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디어 아티스트 커플인 크리스티나 조머허와 로렌 미노뉴의 두 분이 작업을 하시는 이제 The Beauty of Early Life라는 전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And we are planning a large-scale public installation with the English-Italian architects and design collective Ecologic Studio from London. They will transform the facade of the ZKM into a bioreactor, an algae plantation in which the CO2 emissions of the ZKM are recycled into biomass and which will help us to become,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more sustainable.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공공 설치 작품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의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영국 이탈리아에 기반하고 계시는 건축가이자 디자인 콜렉티브인 에콜로직 스튜디오를 런던에서 초청해서 ZKM의 복도에 이런 생명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ZKM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다른 생명의 물질로 바꾸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o even if it's very difficult at the moment to physically visit the ZKM, I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our activities via our website, our digital platforms of the exhibitions, and via the streamed events in the coming third year of the pandemic.
I would also like to invite you to visit in the fall next year the exhibition by Peter Weibel in Seoul. And I'm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many collaborations to come with the Gwangju Museum of Art in the framework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네, 그래서 지금 사실 ZKM에 물리적으로 방문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웹에서도 소개를 잘 해놨고 또 디지털 플랫폼이나 여러 스트리밍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관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팬데믹의 3년 차에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다양한 이런 디지털 베이스의 플랫폼을 준비할 것 같아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특히 내년 가을에 서울에서 필립 웨이벨이 하는 전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렉처를 마치면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더 많은 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네스코 창립도시 안에서 더 유의미한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translation, and have a nice afternoon in snowy Gwangju.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날씨도 안 좋은데 다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